파업을 예고했던 버스 노조가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피했습니다. 파업 카드를 꺼내든 배경과 핵심 쟁점은 뭐였는지 기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황윤표 기자, 버스 노조가 파업을 의무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핵심은 임금을 올려달라 이거였던 거죠? 네, 일단 오는 7월부터 이 300인 이상 되는 버스 업체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버스 기사들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운전하는 회사가 많다 보니 과로로 인한 졸음 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 어느 직종보다 먼저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제 버스 기사들의 평균 임금을 살펴보니까 이 346만 원 가운데 휴일이나 심야, 이 주말 근무 수당이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본급의 1.5배인 수당이 줄어들어서 평균 월급이 최대 100만 원까지 줄어든다는 게 버스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52시간 근무제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게 노조 측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 52시간 그 근로제 때문에 시행 때문에 임금이 줄었다는 건데 하지만 정부는 이번 파업 명분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실제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와 이번에 버스노조 파업은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파업에 나서겠다고 한 그 250여 개 버스노조에 대해서 국토부가 확인해 본 결과 이미 200여 개 노조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버스노조들인데 지난해 이제 주 52시간제가 발표된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기사들을 미리 뽑아 놓았고요. 또 준공영제 즉 서울시가 회사들의 적자를 메워 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의 경우 직원이 300명 이하라서 이번이 아니라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버스 노조가 내세운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제 대부분이 임금 인상 그리고 정년 연장과 복지제도 개선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경기도 버스 노조의 경우 이제 시급을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달라. 이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30% 정도 임금을 올려달라 그런 요구를 내놨고요. 또 대부분 만 60세인 정년을 최고 65세까지 연장해 달라거나 이 복지기금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노사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은 이 버스 회사들도 있고요. 또 회사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라서 실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그런 회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업체들은 노동시간 단축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버스의 경우 노사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는데요. 자, 김지연 기자. 그 다른 지역의 타결 소식이 오히려 그 협상에 걸림돌이 됐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서울시는 임금 인상 폭을 2%대로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인천이나 광주 등이 6에서 8% 수준에서 타결된 것을 고려해 수용하기 힘들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14일 밤 11시경 노조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협상이 결렬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았는데요. 결국 15일 새벽 2시 공익위원이 내놓은 3.6% 인상 조정안에 노사가 합의를 하면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협상 시작 때 노조는 5.98% 인상을, 사측은 동결을 주장했던 걸 감안하면 노사가 양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자, 서울버스는 일찍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대비해 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버스 파업 명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시민의 발인 이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적자를 서울시가 메워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지난 15년 동안 이 서울시에 있는 버스 업체에 들어간 돈만 3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서울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서 지난해 기사 300명을 미리 뽑아 놓았고요. 운행 횟수도 미리 줄여서 실제로 주당 근로시간이 47.5시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협상 타결로 서울시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좀 많이 커졌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물론 버스 파업도 버스 요금 인상도 막았지만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임금 3.6% 인상으로 연간 200억 원가량의 세금을 더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 액수는 올해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하기로 한 2,915억 원의 약 7%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도 적지 않은 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세금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황 기자. 그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크다면서요. 네, 그 경기도는 이제 광역버스랑 이번에 파업을 예고했던 6개 그 지역의 회사들만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네.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모든 회사에 준공영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자체 지원도 못 받는 이 버스 회사도 많은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이제 버스 기사를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예. 하지만 이제 버스 기사들이 오히려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이 복지 제도도 훨씬 더 좋은 이 서울시에 있는 지역의 버스 회사들로 이직을 하면서 많은 버스 기사들이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이번에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맞춰달라며 임금 인상 30%를 사측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요금 인상으로 노조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자, 김정 기자. 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엔 서울과 함께 버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까? 네, 현재 버스 요금 환승 할인 제도는 네. 수도권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는 이유를 납득시키기 힘들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도 버스 요금이 동결된 지 4, 5년이 됐다며 버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고요. 네. 이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은 버스 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다며 동반 인상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동반 인상을 주장하던 이재명 지사가 갑자기 경기도만 요금 인상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지난 14일에 국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명 지사가 만났습니다. 네. 이 지사는 경기도민들에게 사과의 말과 함께 요금 인상의 배경을 설명해 있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규모 감차 운행 또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실 경기도 내 버스 회사들 같은 경우 적자를 보는 회사가 많은 상황인데도 이 지사가 요금 인상을 좀 망설이면서 이번 버스 파업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 광역 급행버스 지원 등 간접 지원책을 내놓았고 이 수도권 환승 할인제에 따라서 이 서울 버스 회사에 돌아가는 이 환승 할인의 손실분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다 이 경기도에 있는 버스 회사들에게 돌려주기로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이 무엇보다 이 파업 현실화로 이 경기도민들이 겪게 될 불편에 대한 우려가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게 된 배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요금 인상을 결정했는데도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경기도는 노사협상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김정현 기자. 일단 파업은 유보하고 협상 시한을 연기하는 선에서 일단된 거죠? 네, 경기도 버스기사들의 월급은 서울시 버스기사들보다 80만 원이 더 적은데요. 이런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는 임금을 30% 가까이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사가 조정회의 직전 사전 미팅까지 했지만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결국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협상 시한을 28일까지 연기했고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버스 요금 인상이 버스 노사의 또 다른 분쟁이 될 것이다. 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를 비롯해서 강원과 네. 충남 등 일부 지역 지금 버스 회사 노조 같은 경우 협상 타결이 아니라 지금 이제 파업 유보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경기 지역의 경우 28일부터 재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 경기도가 요금을 이제 200원에서 400원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이 요금 인상에 따라서 버스 기사들이 받게 되는 임금 인상 폭이 얼마가 될지 이게 또 앞으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예. 사측과 지금 이제 막판에 줄다리기 협상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조는 30%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측이 만약에 이 노조를 달랠 만한 그런 인상률을 갖고 오지 못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이 파업에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사측이 임금 인상폭을 노조 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